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비드가 종식이 되는 조짐이 보이겠죠? 지금 4월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많이 백신, 제 주변에도 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4천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한 50% 정도 맞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주사를 맞고 있고 네. 특별히 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일반 식당도 이제 오픈을 하고 네. 정상화된 것 같죠? 인도어가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식당이나 쇼핑몰 이런 것도 다 열었고 하다못해 그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아이들 그 놀이터들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그 매직 마운틴 이런 곳들도 매직 마운틴도 다녀오셨어요? 네, 상당히 줄을 열고 문을 열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네. 이제는 트래픽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사실 인도어가 오픈이 되긴 했는데 아웃도어를 선호하죠, 여전히.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날씨가 좋으니까 인도어를 여시더라고요. 아주 그럼요. 추울 때 저희 추울 때 아주 거의 프리징하는 분위기로 이제 식사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겪은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 안에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그리웠죠. 감사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있던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던 주변에 존재한다고 믿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또 생각의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연세가 안 되셔서 접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접종을 하셨다고요? 이제 65세 이상이 접종이 완료가 됐고 네. 그러고 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65세 미만들 네. 그래 이제 서서히 예약을 받아서 놓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머지않아서 약 한 달 반, 2달이면 네. 필요한 인원들이 거의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아주 소식통이 빠르네요. 어떻게 또 아시고 맞으셔야 될 분이 안 맞으시니까 제가 또 취재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 직업군으로 해서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연락이 왔고 네.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미국 여자 골프 대회가 있어서 대회 현장을 가는데 네. 지금 코비드 테스트 2번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테스트. 상당히 기자들도 제한이 되고 그다음 물론 갤러리는 아직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골프 대회는 갤러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반 체육 시설이나 그리고 유흥 술집이나 이런 곳까지도 네. 그렇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저를 포함한 젊으신 분들은 아주 건강에 대해서 약간 간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카드가 없으면 이런 공공 모임이나 이런 네트워킹 장소에 사실 출입이 좀 제한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는 맞아야겠구나 그럼요. 해서 빨리 맞으셔야 맞을 나도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남도 안전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소식통이 있는데요. 지금 네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청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14일을 격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다 미루게 되고 꺼리게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차질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굳이 14일 면제를 격리를 계속 시켜야 되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청원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청원을 반드시 동참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한국을 조금 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저희가 각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를 담당한 산업통상부나 이런 곳에서 단체장이 사인을 해주면 네. 기관장이 사인을 해주면 2주간의 격리가 면제는 돼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받기가 쉽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꼭 가야 될 뿐이라고 그러면 그런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가족들의 그 무슨 뭐 사망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조문을 인해서 가는 경우는 14일 격리가 면제가 되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과거에 현재까지 청원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초청을 받은 기업인들은 뭐 14주 격리를 면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페이퍼워크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청원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요, 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1,400불의 개인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스크리티를 받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고 그 뭐랄까요 그 사회 보장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1,400불의 체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만약에 그 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IRS의 2020년 인컴 텍스 보고할 때 크레딧을 받거나 그때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식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 30년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숨어있는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어떤 분 한 분하고 이제 그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그 찜질방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여기 그 사우나 K타운에 그렇죠. 예, K타운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3번째 지금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약 한 뭐 200만 불 정도짜리의 그런 그 스파를 운영을 하다가 그 사우나가 좀 더 이제 팔고 그 다음 사우나로 옮기고 다시 짓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한 달에 순수입만 해도 뭐 1, 20만 불이 넘는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그렇게 됐고요. 물론 이제 아까 그 전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과연 성공이냐,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질 텐데 지금 아마 경영이나 마케팅 쪽의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저는 이제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는데 그 대부분 성공의 그 잣대가 어떤 레뷰니에 도달하는 거죠. 아, 저는 멀티 밀레니어가 되고 싶어요. 몇 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학문에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술 세계에서 작품으로 운동선수는 자기의 기록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잣대를 설정을 하죠. 근데 자본주의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트래블을 가던 어떤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을 때 특히 이제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고 싶을 때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한 게 그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공한 삶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드림이 있을 때 그거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부분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우선 우리 전 박사께서는 아주 그 뭐 나스닥 상장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빌리언의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소시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주변의 비즈니스맨들을 보면 실제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됐건 어떤 예를 들면 많은 인종이 많지 않은 곳에도 뭐 루마니아가 됐던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남아공이 됐던 이런 한국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않은 곳에 계신 한국 분들이 나름대로 성공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맨 땅에 헤딩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왜냐하면 공사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되는 네, 업종으로. 관련된 업종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뭐 4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거기에 거주해서 아무래도 처음에 스테이블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보면서 어떤 좋은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걸 통해서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그 퇴직을 하고서 비즈니스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주재원이나 지상사 직원으로 나가 있다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험이나 인맥을 이용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미국 아주 좋은 같은 케이스네요. 경우는 아주 다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가족 이민 초청이나 혹은 유학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좋은 직장이 백그라운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벌어먹고 살아야 있는, 되니까. 그렇죠. 현재 제가 보니까 유학생들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언어 면에서도 여기 계신 로컬에 있는 미국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에 관련된 잡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도인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컴퓨터 쪽이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나 뭐 나노가 됐던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한테 허용을 하지만 이 정보 자체에서 로컬인들을 위한 그런 잡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테이크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건 이제 민감하다기보다는 영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거나 퍼머넌트리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조건은 뭐냐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ake 결국은 sense.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많이 공부하고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우선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선은 한국 사람들 이민 케이스를 보면 돈 버는 케이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안 쓰고 절약해서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에 와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네요. 조금 전에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만나야 비즈니스를 될 사람과 만나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케팅을 해주시잖아요. 시장 조사를 해주거나 그 물건을 어떻게 팔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미국에 처음 오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회계사를 만난다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만난다든지 그 세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은 꼭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자금.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결국은 3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이제 그렇게 3년 동안에 버티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 이제 회계 부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 비즈니스 어터니를 알아두시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계약서 하나 점 하나 안 찍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어 하나 빼졌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신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거 리뷰를 변호사한테 시키세요. 어차피 변호사들은 아우리 찰질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해서 작성은 본인들이 하시고 그리고 리뷰를 꼭 받으세요. 그래야지만 큰 손해를 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변천사가 있어요. 옛날에 약 한 3, 40년 전 이전만 해도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청소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지고 점점 뭐랄까 좀 일할 곳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그 선택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그 한국에서 미국을 오시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도 많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뭐 장사에 대한 그 용기라든지 그런 열정 같은 거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부딪혔을 때 언어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하다못해 커피숍 같은 것도 좋은 케이스가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실력이 필요 없어요. 단 좋은 사람을 아까도 제가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주는 그리고 그 알짜배기 그런 비즈니스를 소개를 받고 꾸준하게 몇 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만 불을 들여서 가게를 하나를 장만했으면 그 다음에는 30만 불짜리를 옮겨가고 또 50만 불짜리를 옮겨가고 100만 불짜리를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금을 마련했으면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죠? 거예요. 제가 아까 10만 불을 다운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면 3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사는 거죠. 그리고 10만 불 다운하고 20만 불을 융자를 받아서 그렇죠. 페이먼을 해가면서 하다 보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그 사업의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이 되면 번아웃이 돼요. 네. 오래 하기도 어렵고 지치고. 네, 그렇고. 그러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하다가 그 가게를 팔 때는 30만 불을 주고 샀지만 그 가게는 이미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밸류가 나가요. 그럼 그 가게를 팔면서 그동안 페이먼 20만 불에 대한 페이먼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다운한 페이먼하고 이 오른 그 권리금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한 40만 불, 50만 불의 자금을 자기가 손에 쥘 수 있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00만 불이나 150만 불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니까 말씀해 이제 주셨어요. 결국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우리 전 박사님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1000만 불 장자 대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은 공학도로 H빔 프레임을 만들어서 건축 현장에 납품을 해서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쇠에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를 만들어서 재벌이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행을 만들어서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호텔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호텔 재벌이 된 사람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어떤 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아주 큰 그 관광 레저 사업 그 회장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그 브레머튼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호텔이 약 한 방이 한 뭐 100개 정도 되는 그 호텔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이 소유한 인디펜던트 온 오퍼레이션 모텔인데 그 사람이 베스트 웨스턴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어요. 베스트 웨스턴. 네. 그런 바람에 그 호텔의 가치가 약 한 3, 4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지금은 한 리조트의 아주 단지의 회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약 한 3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온 것들을 제가 다 봤는데 그런 경우도 봤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하나씩 조그만한 프로퍼티를 사요. 네. 그것도 어떤 방법이냐면 어차피 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어디 은행에서 나오는 네. 그런 그 차압된 것들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정도를 자기가 열심히 가게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투자하는 사람을 봤는데 약 한 20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부동산 재벌이 돼 있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나서 2010년경이죠.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건이 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분은 부동산을 다 매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굉장히 타이밍을 그러니까 잘 제가 잡으시네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타고난 부동산 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뭐 주변에 좋은 예를 들면 양 대표님 같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 얘기도 조금 덧붙일 거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매각 처리를 했는데 그분이 꼭 30년 동안 함께 해온 부동산 업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부동산을 사고 하면서 그분도 커미션을 주지만 마치 친형제처럼 파트너처럼 그분하고 30년을 갔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그 사람이 수십 개의 프로퍼티를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 부동산 업자도 한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혼자 먹고 살겠다고 덤비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하고 좋은 팀을 만들어서 세금은 절세를 하고 언타임에 팔고 사고 그래 가면서 그런 그 성공을 이룬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도 증권이 아주 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주식시장이 쉬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떨어진다 오른다 막 일희일비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 마켓을 형성하는 검은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손들이 있고 검은 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농락당하지 않을 만큼의 지식을 그런 날리지가 있어야 저도 그렇게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뭐랄까요 공부를 좀 하셔야 그렇죠. 그런 거에서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막 돈을 벌을 때는 신이 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손이 완전히 팔고 던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늦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이런 어떤 정말 이런 스터디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러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떤 스탁 전문가 브로커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그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회사의 이름을 PS라는 이름을 써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그런 얘기들을 쓰는데 PS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꿔야 되겠네요. 그 이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페셔널 서비스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자기가 피를 받아가는 거지 그 자기가 먹을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 주는데 좀 인색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그럼요. 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is everything.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서 제대로 어떤 원하는 골을 달성하시고 싶으시면 주변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그게 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국에서 지금 아주 좋은 시기예요. 지금 한국에 이제 곧 있으면 서울이나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정도 되면 정권이 바뀔 거고요. 그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은퇴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30년 정도를 살았지만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고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뭐 방위 안보에 대한 그런 힘이 있어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수없이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비드 사태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10만 원을 주는데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그 돈을 생색을 내고 별짓을 다 해갖고 그 돈을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 말씀 좀 지금 부드럽게.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돈이 직장을 나가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더 안정된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국세청에서 뭐 트럼프가 준다고 그래서 돈 600불씩인가 받았죠. 네, 스티뮬러스. 예, 그 다음에 또 1,400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400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을 한 사람 앞에 1인당 뭐 3,000불 가까이를 주는데 그런 돈을 주면서도 그저 연방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대통령이 서명한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또 다른 그런 그 국민들에게 지원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차로 약 한 2조 2,500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아주 좋은 공약인 그리고 것 같아요. 2차로 인적 인프라 플랜인데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1차는 잡 플랜이고 두 번째는 패밀리 플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미 연방에서 하원에서 이미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찬스가 있고 뭔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가 돕지는 않지만 정부나 주 이런 곳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끝에 들으시는 말 있죠? 거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